자, 18번 25년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그럼 자, to the customer service team에 대해서 이제 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about a month ago, 자, 한 달 전이죠. 약 한 달 전에 내 아내와 나는 저는 purchased a set of bookshelves from your store. 그러니까 당신의 가게로부터 선반, 다른 말로 책장이죠. 그래서 책장 a set of 하니까 책장 한 세트를 구매했대요. I was truly excited 하니까 나는 정말로 신이 났습니다. 자, 보통 감정 표현 들어가고 투부정사 들어가면 항상 감정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찾게 되어서 이런 가구를 찾게 되어서 신이 났답니다. 그래서 perfectly matched our new home 하니까 우리의 새 집에 완벽하게 맞는 이런 가구를 구매하게 되어서 되게 신이 났대요. When we bought the bookshelves, 우리가 그 책장들을 샀을 때 the manager said, 매니저가 말했죠. It would take 4 weeks for delivery 하니까 배송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4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가 바로 지난주였답니다. 그럼 배송하는 데에 4주 걸린다고 얘기했는데 그 4주가 지난 시점이 지난주였대요. 그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실제 수능 독해였다면 배송이 밀렸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we had set our plans to ensure someone would be available to receive the delivery. However, 자, 우리는요 had set이라고 하니까 이미 설정을 했대요. 우리의 계획을 뭐 하도록 보장해 주도록. 뭐를 보장해 줘요? 누군가가 would be available 이용 가능할 거라고. 뭐를요? 그 배달을 받도록 이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놨대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없을 것 같으면 누군가가 받게끔 4주 뒤라고 했으니까 누군가 좀 받아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However, 그러나 no one came with the bookshelves that day. 그러니까 그날에 어느 누구도 came with 그 선반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This delay, 이러한 지연은요 has caused us, 우리를 뭔가 일으켰는데 상당한 불편함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please provide a clear and specific delivery date 하니까 제공해주세요. 뭐를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배송 날짜를 제공해주세요. 이 사람 할 말 여기 나왔죠. 그죠? 자, we expect this issue,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to be addressed promptly 하니까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를 예상합니다. 여기서 address 하는 말은 주소가 아니라 해결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결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we can reorganize our schedule. 우리의 일정을 다시 조정하도록 뭐 하기 위해 to receive the delivery without any confusion 하니까 어떤 혼란도 없이 그 배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이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은 뭐 단순하게 한 어법 문제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따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문제 삼아서 내고 싶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요 자리 나와 있는 세미콜론을 콤마 찍어갖고 however 대문자로 쓰고 요런 식의 문장 집어넣기 정도, 아니면은 요 문장 전체가 통으로 이제 문장 들어가기로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19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I was heading in the direction of a forest road that I knew would take me home 하니까, 자, 요거는 지금 보니까 I was heading, 여기서 head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 쓰여가지고 어디로 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in the direction 하니까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숲길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은 여기 관계대명사 that 들어간 다음에 내가 알기에 would take me home,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숲길의 방향으로 나는 향하고 있었대요. 그렇지만 almost as though someone had switched off the lights, I was suddenly in a black forest with no light of any kind 하니까 거의 뭐처럼 이런 뜻이죠. 거의 뭐처럼 누군가가 스위치 오프 해버렸던 것처럼, 어딜요? 모든 조명들을, 즉 내가 갑자기
검은 숲에 있는 것처럼 뭐가 없는 어떤 종류의 조명도 없는 with하고 no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without의 개념하고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어떤 종류의 조명도 없이 내가 검은 숲이라고 하니까 이 검은 건 뭐겠습니까? 껌껌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껌껌한 숲에 내가 있는 곳에서 모든 조명이 이렇게 꺼버려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잠깐만요. 다시 좀 정리할게요. 여기 콤마를 일단 집어넣고 거의 뭐인 것처럼 누군가가 모든 조명을 꺼버렸던 것처럼 나는 갑자기 껌껌한 숲속에 있게 되어졌어요. 어떤 종류의 조명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뭔가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어서 나는 뭘 했더라? stumbled 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비틀거리면서 걷더라 이런 이야기죠. 왜냐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I fell, 저는 쓰러졌어요. I tore my clothes and injured myself falling down a hill 하니까 제 옷을 찢었고요. 이게 내가 내 옷을 찢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옷이 찢겨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옷이 찢어지고 다쳤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떻게 되더라? 언덕에서 굴러 떨어졌더라 라고 얘기하죠. In desperation, 필사적으로 I stopped, 나는 멈추고 그 다음에 leaned against a tree 하니까 나무에 기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약간 이탈릭체로 나오는 말인데 I have no idea where I am now.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나 모르겠어요. I have no idea는 I don't know랑 같은 말이에요.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Will anyone even notice that I'm gone? 내가 지금 이렇게 가버리고 있는 이런 곳을 누군가가 알아차릴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아차릴 것인가? 알아차리기는 하겠는가? 아무도 못 보니까 지금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It was then that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죠. 자, 요 문장은요 서술형 영장 문장으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때였더라. 이게 지금 강조를 나타내는 포인트고 that 이하의 내용이 강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때 강조 부분 그게 되는 건데 바로 그때였어요. 한 희미한 향이 drifted through the darkness, 어둠을 통해서 drift, 피어올랐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갑자기 이제 나왔더라. 그리고 the scent of cooking 하니까 요리 냄새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Because I stumbled towards it, 그것을 향해서 비틀거리면서 갔죠. And soon, 그리고 곧 희미한 누르스름한 어떤 빛이 glowed, 반짝였대요. 뭐를 통해서? 나무 숲들을 통해서 반짝였다고 얘기하죠. It was Uncle Crow's cabin and I could see. 자, 그것은 크롤 삼촌의 오두막이었고 그리고 I could see him. 나는 그를 볼 수 있었어요. 뭐를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thankful beyond words 하니까 말을 넘어서 감사하다. 그럼 말을 넘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말 못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I knew I could finally ask for help. 나는 마침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나의 역경이 끝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캄캄한 곳에서 이제 뭐 굴러 떨어지고 옷도 찢기고 그런 상황이었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2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when you are working in healthcare 하니까 요거는 healthcare, 의료 장소 그걸 얘기하는 건데 자, 당신이 의료 장소 또는 의료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때 it is important. 자,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 to develop a solid professional relationship 하니까 solid 하는 말이 확고한 이런 뜻이죠. 확고한 직업적인 관계를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누구와의 관계냐? 당신의 환자와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환자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직업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직업적인 관계는 환자와 의사 또는 환자와 간호사 사이에서의 어느 정도 질병과 관련된 이 정도의 관계지. 여기서 가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되니까 뭐 우정이 됐든 애정이 됐든 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건 하지 말고 직업적인 관계를 확고하게 다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by establishing realistic self boundaries, 자기 경계를, 현실적인 자기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됐습니까? establish가 있어 설정하다 이렇게 가면 돼요. 설정함으로써 you can protect that relationship. 여러분은 그러한 관계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라고요? 직업적인 관계라고요. 됐죠?
자, 그래서 it is important. 자, 또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To keep the focus on the patient 하니까 환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다시요. 환자에게 집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환자로서 그 사람의 질병의 상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when working with patients who are seen frequently. 자, when 다음에 ing 들어갔으니까 이건 해석할 땐 할 때, 아시겠죠? 능동이니까. 즉 환자와 함께 일을 할 때 하니까 뭐 환자를 진료하거나 아니면 환자를 뭐 돌보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자 다시 갈게요. 자 그래서 어떤 환자예요? who are seen frequently. 자주 보게 되어지는 환자들과 일을 하게 될 때 it is easy to start to think of them as friends 합니다. 자주 보게 되는 경우, 자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it은 가짜주어로 쓰였고요. it is easy 뭐 하는 것이 쉽더라? 생각하는 것을 시작하기 쉽대요. 보통 이런 표현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일단 포커스를 두세요. 생각하기 쉽다는 이야기인데 그들에 관해서 친구로서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환자들을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환자들을 뭔가 편안한 상대, 자주 보게 되니까 이제는 조금 개인 이야기도 막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with a friend, 친구와 함께라면 여러분은요, are likely to share personal information. 개인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윗다음에 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의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친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친구로서 생각하기 쉽다. 야, 보통의 친구 관계라면 이렇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할 건데 that is not appropriate with a patient 하니까 환자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개인 정보. 그러니까 병만 치료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다른 어떤 이야기들까지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not appropriate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환자들은요, may feel 느낄지도 모릅니다. They cannot share important health-related information. 자, 이 환자들은 그들이 이런 어떤 중요한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라고 느낄지도 모른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의료 종사자죠. 여러분이 그들의 친구이고 그리고 it would be embarrassing. 당황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당황해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정보만을 이렇게 공유해야 되는 건데 친구가 돼버리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 넣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글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self-boundaries, 자기 경계는 can also be, 또한 뭐가 될 수 있다. 자, be 다음에 thought of가 들어갔습니다. 잠깐만 조금 요 구문을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앞에서 봤던 think 다음에 of 다음에 a as b 요걸 얘기하는 건데 a를 b로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는 수동태로 나와 있고 뒤에 as가 바로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뭐로 여겨진다는 건데 즉 자기 경계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직업적인 경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You need to treat patients. 여러분은 환자들을 다룰 필요가 있는데 존중을 가지고 다룰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된다? Keep the relationship. 그 관계를 직업적인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 할 말은 지금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다 끝났고요. 자, be friendly to patients. 자, 환자들에게 친근하게는 대하세요. 그리고 항상 keep the focus on the patient. 환자에게 집중은 하세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환자를 존중을 하면서 직업적인 경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들어가면은 자기 질병 얘기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선은 좀 지켜가면서 하시는 것이 낫다 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예전에는 내가 문장이 한 7개 넘어가게 되면 문장 삽입 가능성은 내가 낮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좀 바꿀게요. 7개 넘어가더라도 문장 삽입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요 자리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요 자리. 요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8번, 9번이 어차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문장 중에 하나는 생략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 변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환자에게 있어가지고 적절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잠깐만요. 여기 내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not appropriate 다음에는 지금 여기 적절한 건데 지금 뭐가 적절한 거냐? To share personal information. 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생략됐다 하는 거. 했던 말 2번 안 했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1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1번. 글만 갑니다. 문제로 가는 거 아닙니다. 글만 갑니다. 자, quote. 명령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quote가 아니고 quote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들어갔다. 그럼 얘는 동사 원형이라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선하고 젖은 이런 수화벌,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면봉을 소금에다가 묻혀라. quote가 여기서 묻히다 이런 뜻입니다. 묻히다. 그리고 gently touch various spots, 그러니까 다양한 지점들을 건드려라. 어디에? 당신의 혀에. recording 뭐 하면서 where your taste seems strongest 하니까 당신의 미각이 어디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지 아시겠죠? 어디서 강력해 보이는지 그러니까 이거죠. 혀가 이렇게 있으면 면봉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어요. 면봉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소금을 묻혔어요. 소금 착착착 묻혔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 부분이 됐든 요 부분이 됐든 요 부분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렇게 건드려 보라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어느 부분을 건드렸을 때 가장 짜게 느껴지는지 그걸 봐라 그런 이야기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런 다음에 gargle with water to thoroughly clean your tongue 하니까 gargle 하세요. 우리가 물로 헹구다 그 얘기죠. 뭐 하려고? 철저하게 당신의 혀를 깨끗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gargle 하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입을 묻혔어. 그럼 짠맛이 느껴지겠지 어느 부위에는요. 그런 다음에 물로 헹궈래. 됐죠? 그 다음에는 다시 면봉을 사용하는데 뭘로 묻혀진? 이번에는 설탕이 묻혀진 어디에다가? 같은 지점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지점에다가 설탕이 묻혀져 있는 면봉을 이번에는 사용해보래. 그리고 record those results 하니까 그런 결과들을 다시 한번 기록해보래. 어떤 결과라고요? 어느 지점에서 가장 특이한 맛이 느껴지는지. 아까는 소금이었으니까 짠맛이었죠. 이번엔 설탕이죠. 그럼 단맛이겠지. 어느 지점에서 단맛이 느껴지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각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또 뭐예요? 이번엔 레몬 주스를 묻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는 소금이었으니까 짠맛. 이번에는 설탕이니까 그 다음은 설탕이니까 단맛. 그 다음에는 뭐예요? 레몬 주스니까 레몬즙이니까 이제는 신맛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가글을 물 헹굼을 하고 난 후에는 이번에는 커피도 한번 시도해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커피는 무슨 맛이에요? 쓴맛이죠. 그죠? 자, compare your reactions with your friends 하니까 당신의 반응을 당신의 친구들과 함께 비교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 이런 거잖아요. 인교는 여기에다가 소금 면봉을 이렇게 해가지고 맛을 봤더니 여기 맛이 여기에서 이제 되게 짠맛이 느껴진대. 근데 혁이는 여기에다가 이제 소금을 이렇게 대봤더니 이 부분에서 짠맛이 되게 느껴진대. 물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your taste pattern may reveal more than just the taste preference. 자, 당신의 미각은요, 당신의 이런 맛의 패턴, 죄송합니다. 당신의 맛의 패턴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그 이상을요. 그저 맛의 선호도 이상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최근의 연구가 나오죠. 보세요. 요 문장이 지금 뭔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고 뒤에 연구가 들어갔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근거 제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최근의 연구는 시사합니다. 뭐를요? 관련성을 시사한대요. 즉 taste status and behavioral disorders 하니까 자, 맛의 어떤 위치와 맛의 위치예요. 맛의 위치, 미각자의 어떤 위치, 지위와 그 다음에 행동 장애 사이에서의 관계를 이제 뭐 시사해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non-tasters, non-taster를 뭐라고 얘기하면 미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다른 말로 미각 둔감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미각 둔감자들은 tend to have, 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더 높은 incidence of alcoholism. 이거 흔히 말하는 알코올 중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incidence 하는 말 자체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발생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알코올 중독의 더 높은 발생률을 가지는 경향이 있대요. 아마도 이거는 왜 그러냐 하니까 자, liquor seems 이란 어떤 그 액체가 seems less bitter to them. 그들에게는 덜 쓴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액체가 술입니다. 아시겠죠? 술이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덜 쓴 것처럼 느껴진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냥요. 자, 커피를 잘 마시는 사람은
미각 둔감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쓴맛을 잘 못 느끼니까. 알겠죠? 그러면은 미각이 만약에 둔감자가 아니라 민감자라면 당연히 커피를 못 마실래. 너무 써서 못 먹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이걸 술로 비유했으니까 술도 잘 먹는 사람은 이글대로 얘기하면은 미각이 좀 둔감하기 때문에 술을 잘 먹을 수 있다. 근데 술 조금만 이렇게 마셔도 뭐 이런 경우 있죠. 근데 이거 고등학생한테 날 맞는 지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뭐 마신지 안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먹겠다 하면서 물 계속 마시고 이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conversely 반대로 super taster 자 보세요.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각 둔감자가 알코올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대. 술 맛을 많이 막 세게 못 느끼니까. 근데 super taster는 뭐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미각 민감자겠죠. 또는 이걸 초미각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avoid nutritious but mildly bitter foods입니다. 자, 약간은 조금 쓴 여기서 mildly 하는 말은 뭐 조금 약간 이런 뜻이니까 약간의 쓴 음식들 그러니까 영양분이 있지만은 약간의 쓴 음식들 예를 들면 브로콜리와 같은 이런 것들을 피할지도 모른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depriving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균형 잡힌 식단으로부터 박탈시켜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균형 잡힌 식사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초미각자들은 주로 뭘 먹겠습니까? 맛이 팍팍팍 느껴지는 그리고 먹었을 때 되게 맛있다고 느껴지는 뭐 초콜릿도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맛이라고 하는 것이 as not clearly glamorous as vision 시각만큼이나 이 glamorous, 흔히 말하는 뭔가 매력적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매력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시각이나 청각이나 심지어는 촉각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it makes sense for you to pay closer attention to it. 자, make sense라는 말 자체가 뭔가 좀 이해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 상황에서는 얘가 가짜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타당하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pay close attention 좀 더 가까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맛에 대해서. 왜 그러냐니까 적어도 당신의 입속에 있는 이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could be destiny 그러니까 운명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운명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운명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지켜보는 것이 뭐 낫다하는 거, 타당하다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자, 위에서부터 쭉 얘기했던 게 뭐예요? 맛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민감도가 좀 다르다하는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답이 4번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건 알겠는데 왜 이거를 행동장애란 말을 왜 했을까? 행동장애의 예시가 뭐죠? 알코올 중독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알코올 중독 얘기한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맛의 민감도의 차이가 결국은 개별적인 식단의 행동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2번입니다. 22번. 자, 22번. 자, experiments testify to science's embrace of ignorance 합니다. 실험자들은요, 입증합니다. 증명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과학자의 무지에 대한 수용을 입증합니다. 일단 빈칸 예상으로 하나 좀 잡을게요. 물론 빈칸 예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키워드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 요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arguably 틀림없이 the worst thing 최악의 것, 즉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관계되면서 생략됐죠. 어디 또는 위치가 최악의 것은 is to suppose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들이 안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언제 주어진 시나리오에서 뭐가 없이요 확인해 보려고 신경 쓰는 것 없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악의 것, 즉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주어진 시나리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안다고 가정해 보는 게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뭐가 없이요? 확인하는 수고를 더는 것 없이.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최선의 것은 그럼 뭘까요? 최선의 것은 모른다라고 가정한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됐습니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걸 이제 뭘 갖고 해야 돼요? 확인을 계속 해봐야 된다는 거죠. 확인을 해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이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가 빈칸 예상으로 좀 생각하는 겁니다. 자, the rise of the experimental philosophic입니다. 실험 철학의 이런 등장은 일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와 함께? The liberation of curiosity 하니까 호기심의 자유와 일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호기심의 자유 또는 호기심의 해방이란 뜻이니까 실험 철학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호기심을 해방시킨다는 이야기는 호기심을 계속 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로써요? valuable 한다면 여기 지금 뭐가 빠졌지? 얘 지금 형용사인데 지금 어가 들어갔다? 그럼 얘를 명사화 시켜갖고 그냥 가치 있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라기보다는 의문스러운 어떤 특성이라기보다는 가치 있는 것으로서 호기심의 해방과 함께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실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가치 있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호기심을 뭔가 자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or all that experimental science today is often assumed to be supported by a philosophical framework and approved methodology 쭉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잘 보시면요. 여기 콤마 딱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다시 주어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 문장 구조가 뭐 어떤 놈인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여기 for all that이라고 하는 표현을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어떤 수거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그럼 올도랑 약간 같은 개념이겠죠. 그죠? 자, 이런 실험과학, 오늘날의 실험과학이 종종 지지된다라고 추정된다 할지라도 무엇에 의해서 이런 철학적인 틀과 그 다음에 승인된 방법론, 다시요. 철학적인 틀과 승인된 방법론에 의해서 지지받는다고 추정이 된다 할지라도 뭐가요? 실험과학이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렇답니다. 관로 내용 일단 버릴게요. 사실은 이렇다라는 건데 중간에 여기 어떤 사람이 말했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걸 일단 버리고 사실은 이거라는 건데 One can conduct an experiment. 자, 사람은 여기서 one은 사람입니다. 하나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은요 실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뭐로부터? 호기심으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보기 위해서 호기심으로부터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사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포인트가 뭐예요? 호기심으로부터 실험이 시작된다. 왜? 모르니까. 알겠죠? 아무리 어떤 철학이나 방법론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실험적인 어떤 실험의 과학은 모든 과학의 어떤 내용들은 전부 다 호기심에서 출발한다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indeed 실제로 in the view of Charles Darwin's son, 찰스 다윈의 아들인 천문학자 조지 다윈의 관점에서는 once in a while 끊어주세요. once in a while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어떤 방법으로 이런 뜻인데 가끔씩 이런 뜻인데 가끔씩 사람은요 should do a complete crazy experiment 가끔은 완벽하게 미친 실험을 해봐야 된다. 설령 뭐 한다 할지라도 it is most likely to prove fruitless 하니까 fruitless 하는 말도 이것도 별표 칠게요. 어휘 변형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효과 없는 영양가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끔은 조지 다윈의 말에 따르면 말도 안 되는 실험도 해봐야 돼. 말도 안 되는 실험도 해봐야 돼. 그게 설령 결과값이 뭔가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럼 효과가 없네? 그럼 다른 방법 없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호기심을 통해 실험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장 별표칩니다. You never know until you try. 그러니까 시도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가 없다. 함축 의미로 조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글대로 얘기했을 때 이 마지막 말이 의미하는 거는 뭔데요? 사람은 호기심으로부터 실험을 계속 해봐야 된다 하는 거. 그거에 대한 내용이더라. 그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내가 지금 24번까지는 지금 해야 되는데 24번까지 일단 할 수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가볼게요. So we can discard or replace scientific theory only if we have a better way of explaining the evidence that supports it. 자, 우리는요
버리고 바꿀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이론을 버리고 바꿀 수가 있대요. 오직 뭐 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무슨 방법? 설명하는 더 나은 방법. 근데 뭐를 설명해요? The evidence that supports it. 그것을 지지하는 증거를 설명하는 더 나은 방법이래. 그럼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이론,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 이론 자체가 뭔가 새롭고 더 나은 방식이 나오게 되면 기존의 것을 버린다 하는 거, 그거 얘기한다는 거죠. 자,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이론들은요 엄청난 예시를 제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론을 통해서 뭔가 기존의 것이 뭐 버려졌거나 새로운 것이 등장을 했거나 그런 게 언급된다라는 거죠. 자, vast body of evidence supports Newton's theory of gravity. 자, vast body of 근데 사실 body of 하는 표현 자체가 많은이고요. vast는 보통 우리가 직역하면 광대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무수한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무수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무수히 많은 증거가요 뉴턴의 중력 이론을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by the late 19th century 19세기쯤이 되면서 19세기가 될 때까지 과학자들은요 discover cases 어떤 사례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왔대요. 19세기가 되니까. 그러면 어떤 사례냐? Where its predictions did not perfectly match observation. 그것에 이러한 어떤 예측들이 완벽하게 관찰과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봤다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례들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견하기 시작했대요. 요 포인트 잡으세요. 요거 때문에 순서 변형 예상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요, well explained, 설명되었습니다. 오직 뭐 할 때만 아인슈타인이 그의 일반적인 상대성 이론을 발전시켰을 때만 이런 불일치가 설명이 되어졌대요. 자, 뉴턴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은 뉴턴의 중력 이론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뉴턴의 이론들을 엄청나게 지지를 했다가 이게 19세기가 되니까 뭔가 불일치한 상황들이 나오게 되어졌대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등장하면서 상대성 이론을 딱 넣으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더라 이런 이야기죠. Which was able to match the observation.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관찰을 맞출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런 어떤 관찰값하고 맞아떨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still은 혼자서 나오게 되면은 아직도 여전히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the many successes of Newton's theory could not be ignored 합니다. 자, 많은 성공들, 즉 뉴턴의 이론의 성공들은요 could not be ignored, 무시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은요 would not have gained acceptance, 수용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뭐 한다면요 it had not been able to explain these successes equally well 하니까 자, 요 문장 일단 별표 칠게요. 요 문장이 일단은 반대로 넘어가는 구조인데 일단 if가 들어갔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만약 뭐뭐 하지 않았다면 뭐 될 수가 없었다면 이러한 어떤 성공을 동등하게 잘 설명할 수가 없었다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수용이 되지 못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용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였고요. 그리고 that is why, 그것이 바로 뭔데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뭐로써? 좀 더 넓은 중력 이론으로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보다? 뉴턴 이론보다. 자, 여기 view가 들어갔고 목적어 들어갔고 as 다음에 b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아까 think over 같은 겁니다. view A as B 하니까 A를 B로서 여기다 라고 얘기한다 하는 거.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날의 일부 과학자들은요 are seeking a theory of gravity, 중력의 이론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떤 중력의 이론인데요? That will go beyond Einstein's 하니까 아인슈타인의 것을 넘어설 것 같은 그런 중력 이론을 찾고 있대. 자, 현재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래도 중력 이론 가면은 아인슈타인이 제일 공신력이 높다 그런 이야기야. 근데 일부 과학자는 아니야. 뉴턴에서 아인슈타인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아인슈타인에서 다른 것들로 넘어갈 수도 있어. 우리는 그걸 빨리 찾아봐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if any new theory ever gains acceptance, 만약에 어떤 새로운 이론이 수용을 얻게 된다면 it will have to match all the successes of Einstein's theory as well as work in new realms.
자, 새로운 영역에서의 어떤 결과물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이론의 모든 어떤 성공과 매치를 한번 시켜봐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새로운 어떤 이론이 등장하게 되려면, 알겠죠? 등장하게 되면.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그렇게 하지 않는 새로운 영역과 뭔가 매치를 시켜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does not 뒤에는 지금 뭐가 생략되냐? work가 지금 생략됐고요. How a new theory gains acceptance beyond the existing one? 그러니까 existing one이 뭐예요? 현존하는 것이에요. 현존하는 것. 그럼 현존하는 것의 그 것이 뭔데? 이론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현존하는 이론을 넘어서서 새로운 이론이 수용을 얻게 되는 방식. 이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해가는 그런 과정이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가 지금 연결사 still도 있고 아까 네 번째 문장에서 these discrepancies 요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때문에 약간은 순서 변형 문제로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섯 번째 문장에 still 같은 요 문장 자리도 문장 집어넣기 예상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24번까지 할게요. 자, imagine pausing in the middle of a busy day. imagine, 상상해보래요. 보통 동명사입니다. 이거 imagine 뒤에 동명사 목적어 씁니다. in the middle of a busy day. 바쁜 하루의 한가운데에서 멈추고 있음을 한번 상상해보래요. taking a moment, 한순간 뭐해요? to refresh your mind,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러니까 하루 중간에 잠시 take a moment, 멈춰서서 pause, 멈춰서서 그 다음에 정신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This power of a midday break is often underestimated. 이러한 한낮의 휴식에 대한 힘이 종종 과소평가되어진대. 한낮의 휴식. 왜 과소평가되겠습니까? 한낮에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한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한다? 그러면 게을러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when you break away from routine, 당신이 일상으로부터 당신을 break away 할 때, 그럼 이건 흔히 휴식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당신이 그 휴식을 하게 될 때, 다시 할게요. 벗어날 때, 죄송합니다. 당신이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특별히 뭐와 함께? 이런 활동들과 함께. 무슨 활동? 만들어진 활동인데 당신의 뇌를 자극시키도록 만들어진 활동이에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ed 붙고 to 들어가면 무조건 과거분사입니다. 아시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 만들다가 아니라 뭐뭐 하도록 만들어진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뇌를 자극하도록 만들어진 이런 활동들과 함께 당신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당신은 인지적인 피곤함을 맞게 되고요. 인지적인 피곤함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강화시킨대요. 생산성을요. 무슨 생산성이요? 그날 하루의 나머지 동안의 생산성을 강화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neurobic exercises.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이런 뉴로빅 운동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바로 완벽하대요. 그러한 휴식 시간에 완벽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런 뉴로빅 운동은요. 어디에 목표를 둔다? 다양한 영역의 당신의 뇌 부분, 즉 당신의 뇌의 다양한 영역에 타겟을 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뭐 하게 만들어요? 뭔가 민첩하고 뭔가 기민한 상태 또는 예민한 상태, 뭔가 날카로운 상태 이렇게 만들어준다. 날카롭다고 해서 성질이 막 예민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정신이 먼저 번쩍 뜨여지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은요, create, 만들어줘요. 뭐를요? 정신적인 오아시스를 만들어준대요. 오아시스 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갈증 해결해주는 물 같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운동들은 결국은 정신적인 오아시스를 만들어주는데 관계대명사 들어갔습니다. 새롭게 해주고 준비시켜준대요. 뭐를요? 뭘 위해서요? 오후에 어려운 일들 또는 오후의 도전들을 위해서 당신을 신선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당신을 준비시켜준다. prepare 다음에 뒤에 뭐가 for가 들어가면은 이 prepare는 대비하다가 돼버립니다. 알겠죠? 대비하다. 그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인 멈춤은요, is not just a break. 그저 단지 휴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세미콜론이 들어간데 얘는 약간은 버돌소 개념이라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한 당신의 인지적인 능력을 촉진시켜주기도 하죠. 뭐 해주면서요? 당신의 마음이 뭔가 날카롭고 집중되는 상태임을 보장해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그 뉴로빅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오후 일과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축 처져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활력 있고 뭔가 바로바로 머리를 굴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심지어 briefly experimenting with neurobic exercises. 이런 뉴로빅 운동과 함께 있는 간략한 어떤 실험도 can work 하죠. 뭘 작용시킬 수 있대요. wonders를 작용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뭔가 놀라운 일들을 작용시킬 수 있대요. 그럼 기적 같은 효과. 예를 들어가지고 당신의 인지적인 상태 뭐 하는 동안? 점심 동안. 그럼 점심 동안에 당신의 인지적인 상태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작용시킬 수 있더라. 효과를 낼 수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tart with using your non-dominant hand for routine tasks like writing or eating. 시작해보세요. 뭘 사용하는 것과 함께 당신의 지배적이지 않은 손. 그럼 뭐예요? 보통 오른손잡이면 왼손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손을 가지고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일상적인 과업을, 즉 글쓰기나 아니면 먹는 거와 같은. 선생님 저는 글쓰기를 오른손으로 쓰다가 왼손으로 쓰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던데요. 이익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일단 이 사람은 그렇게 예시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단순한 변화는 당신의 뇌를 도전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자극을 준다 그런 이야기죠. 자극을 주고요. 그러면서 활성화시킵니다. 어떤 경로를요. 어떤 경로? aren't typically engaged. 일반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이런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 promoting greater flexibility in thinking. 생각에 있어가지고 더 큰 유연성을 promoting, 촉진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 promoting하고 여기 activating하고 둘이 병렬 구조 들어갔다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 중심으로 일단 내가 설명을 좀 다 했고요. 시험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학원생들이야 당연히 뭐 다음 정리해서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 문장에 내가 잠깐 해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그 실험이 아니고 시도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뭐 실험이나 시도는 어차피 한번 해보는 거니까 간략한 어떤 시도조차도 결국은 놀라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주면 되고 아마 출제 가능성은 얘는 좀 높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출제 가능성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29번부터는 뭐 다음 영상을 찍든 본 수업 들어가든 그렇게 하겠습니다.